예,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이병입니다. 앉아서 준비된 발표문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출현과 소멸의 제 과정이 이론자료에 모두 나타나는 선언어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적인 모습, 전성기 때의 기능, 다음에 소멸 및 대체의 과정 등에 대하여 입체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미래 시제와 양태에 관한 변의 차이와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고찰은 두어사 많은 영역을 넘나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의 각 변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 논의는 매우 많지만 미에 집중하여 세밀하게 고찰한 논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에 관한 쟁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전망하는 데는 선행 연구 논조를 중심으로 이들을 비교해 나가기보다 이의 출현과 발달의 모습, 전성기의 모습, 소멸의 모습 순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리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리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졸고 1997에서는 시제를 사건 시는 물론 인식시의 시간적 이치로까지 확대 정의하여 이와 이의 후시 및 개세에 대하여 미래 시제로 보기도 했지만 시상 및 양태에 관한 대부분의 다른 논의에서는 리와 개세를 양태 범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범주다라는 거는 잘 얘기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리의 후신 개시 있고 개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래라는 큰 범주에 관련해 가지고 그걸 이제 시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양태로 볼 것인가 그런 논의가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기 이제 제목이 이제 리여서 만약에 개시됐다면 이 범주에 대해서 꽤 깊게 앞부분에서 이제 해야겠지만 다행히 리여서 이 부분을 살짝 건너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97년까지의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한 수십여 그 논조에 대해서 그 표로 시상으로 봤는지 뭐 양태로 봤는지 속보로 봤는지 정리해서 제시했지만 그 자체가 리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범주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미래하고 이제 그 리의 뭐 특징을 설명한 거였기 때문에 시상형 때의 의리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제목 아래서는 범주에 대한 고민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목에서 그 시상 형태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과 같은 범주의 관점에서 기획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시제 상속법 및 양태 범주를 시간적 관계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저의 관점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논문의 주요 논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다만 중세국어 리의 의미를 고찰하는 자리에서 이가 현대국어 get과 비교하여 예언 및 예정의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범주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기로 합니다. 그 리의 출현과 발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어 발음 및 리의 기원 및 출현에 대하여는 제 논문 98년 논문에서 정리한 바 있듯이 동명서어 및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적인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문흥 1979, 서태룡 1982, 정우환 1987 등은 미을, 다음에 형식명사, 개사에서 선어말음 및 이의 기원적인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문빈 1982는 이러한 관형 구성과 동명사 어미의 개사가 직접 결합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서톡구별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어 문법사 기술에 활용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운준되는 예들을 바탕으로 이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집니다. 석도구결에서는 구결자 이가 중세국어 선어말음 및 이에 대응되는데 이 이에 대하여 이승기 1995, 백두현 1997, 이병기 1998 등은 리을,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남풍년 1996에서는 리며의 분포를 분포적 동의성을 바탕으로 이가 리을 더하기 이 근데 이 이는 이제 정미사로 보았습니다. 구성이 동명사어미로 리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지우 1998에서는 석도구별 자료에서 선어말음 및 이를 따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별적 이에 대하여는 형식명사 이를 설명하면서 리을 더하기 이 더하기 계사 또는 리을 더하기 계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중세국어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명사 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형절 뒤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하는 것, 다음에 추상적으로 행위나 사태를 지시하여 명사형 어미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더하기 형식명사 더하기 계사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선어말함의 구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선어말 구성에 참여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미을 뿐입니다. 형식명사 것은 현대국어에서 문문적 단어로서 1, 2, 3 세 가지 성격으로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쓰임이 적었고 명사형 어미의 쓰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이해 성격으로는 매우 적게 보입니다. 중세국어 한글 자료에서도 약간의 흔적으로 보이는데 고대국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동명사 어미의 쓰임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도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명사의 쓰임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것과는 달리 의문문적 단어로서 관형어와 단어 분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과 석독구결에서 형식명사로 파악하는 이가 대부분 계사로도 파악 가능한 점을 중시하여 저는 그 선어말함의 이의 기본적인 모습을 리을 더하기 이 더하기 그러니까 형식명사와 계사가 모두 있는 그런 구성보다는 그냥 바로 리을 더하기 계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여러 선행 연구들을 추출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쟁점은 석독구결 자료 및 그 이전 시기 찾자필기 자료에 나타나는 리의 형식명사 리가 게재해 있느냐는 것과 형태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향가와 석독구결에서 나타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향가에서 그 리에 대응되는 형태는 그 이 세 가지 글자로 표현되는 그런 그 예들입니다. 1가에 그 리, 리음, 역, 좀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읽겠습니다. 그 린따는 리, 다로 분석하거나 그다음에 그 시옷이 들어간 그 음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다를 그 명사형 어미 의문조사 가, 고등과 계열관계에 있는 종결의 조사 다가 통합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후자는 당위 또는 가능의 의미를 갖는 어미, 그러니까 선어말어미가 되겠죠. 종결어미 다가 통합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로 보든 후기 중세국어의 문법 현상과 직접 대응되지 않아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그 리가 선어말어미 이치에 놓여 있고 지시성을 가지는 형식명사 이가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1라는 의문조사 고가 리에 선행하고 있어서 선어말어미의 출현 환경과는 다릅니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리로 읽히는 구별자로 그 리와 리가 있는데 전자는 어미와 통합되고 후자는 조사와 통합합니다. 물론 1가에서 다에 대하여 시옷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듯이 1라에서도 시옷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어미 시옷고를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 자료는 물론이고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이에 시옷고가 직접 결합하는 예는 없으므로 표기된 형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라의 리는 선어말어미라기보다는 1과 형식명사 2의 결합으로 보거나 석독구결 자료의 리에 대응되는 동명사어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언을 했어야 되는데요. 늘어져에서 오는 리에 대해서는 동명사어미로 보는 논의보다는 역시 관형사형어미 더하기 형식명사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 형식명사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식명사 이의 존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동명사어미 기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늘어져에서 오는 리를 형식명사가 결합했다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동명사어미 리을의 그러니까 이 형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따져볼 문제지만
지금 이 논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다의 2는 그 견을 그 의문조사 고로 보느냐 연결형의 견으로 보느냐에 따라 1다의 2로 보거나 1가의 2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나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 한자를 그 아래의 그 알로 읽어 받친 리을을 뒤의 이와 결합하여 리를 추출해낸 것입니다. 1나 프라임과 2 프라임의 그 리와 그 리어는 아래 리을에 대하여 중복 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는 구이 묻자바샤데 무스게 스시리에서의 리와 같이 뒤에 어마러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나 고 등의 의문조사와 계열관계를 갖는 의문조사 이나 다른 전미사를 상정해야 할지 아니면 동명사함이나 형식명사 결합으로 끝나는 명사문을 고려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한국어를 비롯한 알타이 제어는 기본적으로 명사문 종결 양식이었을 것이라는 이기문 선생님의 그 설명을 참조하면 이 역시 석토구별 자료의 그 리와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석토구별 자료에서 서너마러미에 대응하는 그 리의 예들입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더 다양한 결합 양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밑줄 부분만 한번 본다면 가의 홀이고 여하며 여하리다. 이 가 프라임은 이 가를 이제 좀 현대역한 거고요. 이 나의 밑줄 부분 보면 하결이며 첫 번째 발표에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한올이며 해서 이 나는 그 나와 이 다른 형태소이지만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나 투 프라임으로 역시 리 앞에 노가 나타나는 것을 같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에서는요, 그 하시오리 저에서 리 앞에 물론 그 오가 같이 나타나겠죠. 어쩌면 그 리 앞에 시가 나타나는 걸 보였고요. 다 프라임에서는 리시고에서 리 뒤에 시가 나타나는 예를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마는 약간 다른 건데요. 이제 그 중생여 호리 이겨라 해서 리에 다시 이제 이 형태가 저는 이제 계사로 추정을 했는데 그 이가 다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마에서는 호리여하고 그 다음에 업거리였다 해서 리 뒤에 이제 동명사음이 니은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앞에 선어바람이 거가 뒤에도 나타나서 딱 3번 나타납니다. 화학경수에. 근데 이 밖에 그 거하고 앗 형태의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말을 다시 본다면 미의 앞에 거가 나타나는 예와 다시 이 뒤에 앗이 나타나는 형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하고 마프라임을 비교해 본다면 그 설하야 혼 이앗고를 본다면 앗 형태와 앗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니은 이, 그 니은과 이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호로 읽히는 그 어감 부분, 그러니까 선어바람이 어감 부분 한다면 또 호와 앗 사이에 어떤 한 가지 형태를 둔다면 거 역시 이제 선어바람이 뒷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거와 앗 사이에 니가 대응이 돼서 니와 대응되는 그 니은이 해서 어쨌든 그 선어바람이 니와 관련해 가지고 동명사음이 니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대립을 이루는 니은, 그다음에 니은과 이제 개사의 결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니와 니은 니가 대응되는 그 예를 하나 둔 겁니다. 마와 마프라임 같은 리와 니은 니의 대응은 사실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밑에 그 상등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 선행하는 선어바람이는 니와 나가 압도적으로 많고 오거, 누, 노, 그다음에 시 등도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 선어바람이는 대부분 이에 후행하기도 합니다. 3. 가 프라임에서는 미 앞뒤로 겨가, 나 프라임에서는 나가, 다음에 3. 다 앞뒤로는 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라에서는 개사 이가 미 뒤에 중복풀이 된 것을 보여주고, 마에서는 겨 대신에 거가 이에 선행하는 것과 선어바람의 성격이 앗이 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프라임에서는 상마의 미 자리에 동명사와 미와 개사의 결합인 미의 이가 대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3에서 보여주는 미의 그 이중적이고 다양한 결합 양상은 하나의 선어바람이가 가지는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능적으로 선어바람이와 선어말 구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 것이 현대국어 리을 것이가 개 또는 15세기 리에 대응되는 선어와 어미처럼 쓰이지만 그걸 하나의 어미라고 볼 수는 없어서 리을 것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선어말 구성이라는 걸로 이제 좀 지칭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와 선어말 구성의 그 구분이 의미가 없지만 형태적으로 석독구결의 리는 그 선어말 구성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나의 리를 선어말 어미가 아닌 일종의 기형적 명사문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를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본 김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2번 나로 보면 시는 능이죠. 부사로 보고 최승지를 증이 하결이며,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만약에 리를 선어말어미가 아닌 만약에 형식명사가 관련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동명사어미가 되겠죠. 제 지금 논의대로 한다면 어쨌든 지시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관형절의 핵심명사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 시는 뭐뭐함이며 또는 뭐뭐한 것이며 이러한 구조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현대국어, 중세국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중세국어 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론에서는 중세국어 15, 16세기를 전성기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좀 전성기란 말이 딱히 와닿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3번 이 장 제목으로는 좀 정확한 표현이 좋겠다 싶어서 중세국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에서 전기중세국어와 후기중세국어를 구분을 하지만 차차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최근 견해는 석독구결 자료, 그러니까 국어사 시기로는 전기중세국어에 해당하는 그런 12세기 전후로 하는 그런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사실도 개수로 대체되지 않지만 이을것이로는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는 중세국어 리가 현대국어 격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여러 가지 문법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리가 선어말어미로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15, 16세기의 출현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 통합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통합 순서는 중층적인 출현 양상을 선조적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부가적인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많은 주목을 받은 거와 시의 결합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 외에 리를 기준으로 여러 선어말어미가 고정되지 않고 앞에 결합하기도 하고 뒤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합 순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에 후행하면서 돛에 선행하는 자리, 그리고 오에 후행하는 자리, 두 곳에 리를 위치시켰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더와 거가 리에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돛은 리에 선행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다음에 거가 이 앞뒤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를 중심으로 앞뒤에 결합하는 문법 형태를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가 이 앞뒤로 출현하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것인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석토구결 자료에서는 그 리 앞뒤로 나겨 시가 출현하였고 거는 그 리 앞에서 3에 나타났습니다. 박진호 1998은 석토구결 자료에서 거가 완료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동명서음이 미을과 결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그 육아사지론의 요 예인데요. 거기 하걸 거 나와 있죠. 이 뒷부분에 그 하결따로에서와 같이 그 석토구결 자료 이후 거와 합류된 선어발음이 겨의 경우는 그 동명서음이 리을에 일반적으로 선행합니다. 언어에서 리 앞뒤로 거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가 그 석토구결 자료에서 리 앞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15세기의 거가 바로 이 겨하고 그 다음에 석토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거가 합류된 거라는 그 입장을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그 리 앞뒤로 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이 앞뒤에 모두 나타났던 겨가 거로 검유되었고, 이 거가 중세한글 자료에서도 리 앞뒤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토구결 자료에서 리의 결합 족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동명사어미와 개사의 결합 구성이라는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중세한글 자료의 리 역시 이러한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성 1996, 이승희 1996, 박희자 2006에서는 다음 예들에 보이는 리를 거와 더가 공개할 수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같은 환경의 리럴이로다가 리럴비로다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관형 구성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구자 2006, 이구항호 2017은 마지막 수서문문의 그 어리만을 선어말 어미끼리의 통합으로 보았습니다. 5번의 글을 읽으면 살얼이랐다 청산별곡이고요. 나와 나프라임을 보면 리럴이로다가 리럴디로다 가위구문에 나타나는 그 리럴이로다가 지금 여기 나프라임에서 역시 가해서 이렇게 같은 그 구문에서 리럴디로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와 라에서는 그 의문문에 나타나는 그 거리 통합형입니다. 니을 것과 니을 듯하 니을 것이 뭐 이런 것들이 개시 쓰이는 자리에 나타난다고 해서 개수의 관형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니을비 자리에 그 니가 나타난다고 니를 관형 구성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선어말어미 거가 리 앞뒤로 결합하고 오 나프라임의 구별문이 그 이로다인 점을 고려하면 오 나의 그 석가보 적용의 구별이 달린다면 구별의 보수적인 성격상 역시 그 이로다가 달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럴이로다에서 이제 그 구별문에 만약 이로다가 달리고 그다음에 그 리럴이로에서 이로다를 떼낸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형사구성으로 볼 수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의 리를 기능적으로 선어말함이 리와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형 구성 자체로 선어말 구성으로서 선어말 어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리와 리어에 대하여 리의 내적 구조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선어말 어미 결합 순서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를 구명하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안병희 2강호 1990, 고영근 2010 등은 순서와 무관하게 미래의 사태에 대한 확정적인 추측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였고 최근에 2강호 2017에서는 리어를 90년에 그 이강호 선생님과 17년에 이강호 선생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한참 난감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 경주대에 계신 이강호 선생님 그에서는 논문에서는 리어를 추측확인법, 그다음에 거리를 확인 추측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리를 리 1과 리 2로 구분하고 석토구별 자료에 그 리와 늘어서에서 온 리를 각각 리 1과 리 2에 대입시키고자 한 것은 그 리의 복합적인 출현 활동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수사의문에서의 거리만 선어말 어미끼리의 결합이라는 그 박부전 선생님의 그 논의를 적극 활용하여
명사구의 의문조사가 결합하는 의문문을 염두에 두고 명사적 성격의 그 리를 대응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석독구별 자료에서 결의가 중세한글 자료의 거리에 소급되므로 미투를 구분하고 이를 리에 대응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합니다. 리의 분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형식명사 이의 지시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형적 명사문입니다. 6번의 그 가번 예문만 보겠습니다. 이 법이 배도 못하며 미르도 못하리니 부터 제자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법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니,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법을이 돼야 되는데 법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현대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 법이 뭐뭐한 것이니, 또 이제 해석하는 게 이 법이를 살려서 해석하는 데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법위를 시작하는 예문들인데 육가와 달리 포용하는 서술어가 모두 자동사나 형용사가 아니어서 주어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육가나의 이 법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문장을 주제 평형구조의 그 주제로 보거나 1994에서 설명한 기형적 명사문의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형적 명사문은 MP1이 MP2 이 전체가 명사문과 명사구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인데, 이런 기형적 명사문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이런 투자의 입장에서는 육나를 구조화해서 이 법이 사량하여 가래요미 능이 아롤 것, 가에 이제 그 아롤 것이에서 이 것을 그 핵심 명사로 해가지고요. 아니기와 같습니다. 보통 기형적 명사문은 개사가 결합하여 어미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육나는 개사의 부정문이므로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가를 이와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배도 못하며 이르도 못할 이니와 같이 이에서 형식명사 이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명사 이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핵심명사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육가를 기형적 명사문으로 이해하는 그 위에서의 분석과 선어바람의 통합 순서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세국어 선어바람의 리 역시 석독구별 자료에서와 같이 개사 결합 구성으로 이해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분석 가능성과 당시 언중들의 문법 의식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중세 한글 자료의 리를 선어바람과 선어와의 구성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즉 당시 언중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가만 보더라도 뒤에 나오는 못하리니는 기형적 명사문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어서 앞에 나오는 못하리니와 분석적으로 다르게 이해되지만 당시 언중들이는 이 두 어절의 리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육가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등장하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육가에 이제 이 법이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석산대 숙강만 보면. 근데 이제 그 뒤에 동사가 자동사이든 형용사이든 타동사이든 뭐 상관없이 쭉 많이 나타나는 게 같은 구문에 나타나는 이 일을 당시 언중들이 다르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3.2를 그러니까 육가에서는 그 기러기의 어떤 그 의도가 드러났다면 7나에서는 그 마야부인이 그 기러기 행동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그 리의 그 예문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현대국어 개수로 대체가 가능하죠. 해석을 할 때. 근데 8번예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예들입니다. 어미 살아있을 적에 미로되 날마다 오백승제를 하노라 하더니 죽어 파락천궁의 날이 오날 천궁의 못 보니 이제 어디 있나니 있고, 이 예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목련의 어머니가 그 살아있을 적에 그 오백승제를 그 목련에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목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세계에서는 그 날마다 그 오백승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 화락천궁에 태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련은 당연히 그 어머니가 화락천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리언으로 이제 표현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프라임의 그 천녀 대답을 무제 내에 부터 나사 난태에 출가하여 인연으로 장차 이해와 우리 천재 다웰이라. 여기서도 어떤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인과관계를 가졌을 때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급하게 썼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좀 설명이 짧게 끝내기는 읽고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8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8번 다 하나만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름에 큰 정글 바랄에 물을 거스려 나샤 중세가 같아셔서 그 물각이라 하리라. 이런 부분 이제 그 어떤 그 불교적인 그 일반적인 믿음 세계에 대해서 이가 사용된 것과 그다음에 불교적인 일반적인 그 믿음 세계에 대해서 이제 단위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정, 예언, 단위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예정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의 그 계세 용법에서 그 예정이라는 말로 좀 굳어서 쓰고 있어서 예정이라는 걸로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그 팔의 예들을 단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그 팔의 그 리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처 같은 절대자가 아니고 이제 점 보는 사람들이 상부로 오는 사람 또는 그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징조를 보고 예언을 하는 부분에 사용된 그 예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그 리 같은 경우는 그 개수로 대체가 될 수 없고 역사적인 그 사작에서 나눈 그 세태 과정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리일 것으로 대체가 되고 현대국어에서도 객과와 리일 것이 의미를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 8번과 9번에서 다른 예부들은 해석을 한다면 리일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중세국어에서는 그래서 객과는 다른 어떤 그 범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3장 뒷부분에서 얘기했고요. 4장에서는 이제 그 리가 리일 것이와 개수로 대체되면서 그 형태가 어쨌든 현대국어에서는 아주 일부분에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선어말함이로서 일부러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형태의 화석으로서 리을 형태 또는 리어 이런 형태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쫓겨가지고 제가 원래 좀 그 설명하면서 한 부분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